질병에 맞서는 새로운 트렌드, 합동수사. 이제 더 이상 질병은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메디컬 공조, 수사반장 최기환입니다. 미제로 남을 질병은 없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끝까지 추적하는 메디컬 공조, 공조팀장 박찬민입니다. 숨은 단서를 포착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질병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조 전문의들도 함께합니다. 자, 질병 현상 수배 메디컬 공조. 오늘도 절박한 마음으로 공조를 요청한 분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 의뢰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의뢰인께서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시는 일을 하시나 봐요.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은 사실 좀 많이 다가가야 하는 일인데 오히려 사람을 좀 피하시나 봐요. 주시고 뒷걸음질 치시고 뭐 이런 패턴인데. 글쎄요, 뭔가가 지금 계속 신경이 쓰이시나 본데 갑자기 건물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항상 비다고 거울을 항상 들고 다녀요. 남들이 뛸까 봐. 눈에 띌까 봐. 머리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세요. 어디에 전화하시는 건가요? 그러게요. 미용실에 미용실 가셨구나. 머리가 맞나 봐요. 안을 또 둘러보시고 사람이 없는 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네요. 언니 왜 이렇게 오래간만이야? 예약 손님도 참 다 나중에 받았잖아. 사람이 없을 때로 골라오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아이고. 이게 가발이었군요.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구나. 근데 걱정이 되실만 하네요. 정수리 탈모가 심하시네요. 65세 표옥래 씨. 오늘 메디컬 공조에서 수배한 질병은 바로 탈모입니다. 예. 탈모는 뭐 옛날에는 남성들의 고민거리였지만 요즘에는 남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요즘도 연령대도 많이 내려왔어요. 젊은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자, 세 분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을 보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좀 가득해 보이고 예. 또 계속 불안해 보이는 모습들이 이 탈모로 인한 대인 기피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대한민국의 신종 만성 질환이다라고 요즘은 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탈모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20, 30대 젊은 탈모인들까지 늘면서 탈모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업계에서는 치료제 개발 전쟁이 한창인 반면 불법 시술과 조작된 탈모약 처방전이 적발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청년들에게 탈모약 값을 지원해주는 정책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탈모는 더 이상 이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요.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어떤 사회적 질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저희 공조팀이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예. 자, 먼저 공조를 요청해 주신 표옥래 씨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기 앞서서 신분 확인을 좀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가나구 봉천동에 사는 표옥래라고 합니다. 네, 표옥래님. 네. 지금 가발을 쓰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실례지만 전문의 선생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발을 좀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탈모가 실제로는 좀 더 많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혹시 뭐 탈모로 인해서 가장 속상하셨을 때가 어떨 때셨나요? 예, 이제 처음에는 머리 안 빠질 줄 알고 그냥 다니다가 주로 이렇게 이제 전철 탔을 때 예. 이제 주변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할머니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딱 예, 자리를 비켜주면서 할머니 앉으세요. 이럴 때 저 정말 속상했어요. 50대인데 네. 내가 50대 할머니 소리를 듣나 이 생각이면 화가 나고 정말 언제 머리가 날까. 50대인데 할머니 소리 들으면 너무 진짜 속상할 것 속상하죠. 같아요. 네. 혹시 뭐 본인께서 기억하시기에 언제부터 탈모가 시작됐다고 느끼셨어요? 제가 이제 애를 셋을 낳다 보니까 예. 30대 한 초중반 그 시점이거든요. 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횡하니 이제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그러자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제 심각해졌죠. 머리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여성 탈모가 좀 남성 탈모에 비해서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 시기도 좀 놓치게 되고 그 원래 셋째 출산 전에는 원래는 머리가 좀 풍성한 편이셨나요? 네. 그때는 탈모라는 생각을 못 해봤죠. 예.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보통 출산 후나 또 이제 갱년기 같은 경우에 여성형 탈모가 급격히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머리카락이 갑자기 좀 많이 빠지고 또 머리 숱이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네. 혹시 좀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거나 예. 아니면 뭐 어디가 아팠다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혼자 애를 셋을 키우다 보니 예. 제대로 뭐 수면도 못 취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과로에 쌓이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사기를 많이 당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구나.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때부터 이제 괴로움에 하다 보니까 화병이 드는 거죠. 화병이 들면서 정수리 머리에 그냥 머리가 익을듯이 막 열이 올라와요. 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표홍 씨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 문제점이라든지 탈모의 원인이 다른 게 있는지 일상 관찰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한번 원인을 찾아볼게요. 네. 예. 일찍 기상하시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면 너무 속상해요. 베개를 가장 먼저 보게 되겠어요. 개수를 세시는 거예요?
가발도 여러 개를 가발이 갖고 여러 계시네. 개네요. 네. 네. 자, 일단 일어나셔서 이렇게 손질해서 걸어 두시고. 또 쓰시는 샴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러 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좋다는 건 다 사셨을 테니까. 근데 지금 찬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겨울에도 찬물로 머리를 감으세요? 머리에 이제 열이 있으니까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어우, 머리 뚝망이 빠졌네. 아유, 수건으로만 이렇게 말리시고 드라이는 안 하세요? 머리가 양이 없으니까 금방 말라요. 아. 빠지지 말고 머리 많이 나라. 지금 뿌리는 건 뭐예요? 미네랄. 미네랄. 네. 하루에 몇 번이나 저건 뿌리세요? 하루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두 네, 번씩. 네. 다 뭐 한약재 같이 생겼는데요? 어떤 민간요법 예. 네, 그런 건데요. 네. 머리에 다 이제 좋다는 그 약초, 뭐 어성초, 뭐 자소여, 하수, 뭐든지 하여튼 뭐 좋다는 건 다 제가 끓여서 먹어봤고요. 뭐든지 지푸라기 잡는 예. 심정으로 다 노력을 해봐요. 아, 이게 다 머리에 좋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드시는군요, 항상. 거의 그냥 물 대용으로. 예, 예. 네. 고구마에 예. 검은 콩두유 예. 드시고. 근데 아침을 저렇게 간단히만 드시는 거예요?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간단히 먹고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걸로 쓰고 가야 되겠다. 사람들을 대하고 응대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주눅이 들어요. 자, 아침일 이제 다 하시고 이제 공원에 오셨네요. 머리에 열도 나고 머리 좀 열 좀 식히자. 아, 머리 식히러 오셨구나. 이제 열을 식히시는 거군요. 빵 드시네요, 이번에는.
일도 하셔서 좀 힘드실 텐데 점심도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시네요. 거의 대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친구야, 오랜만이야. 내가 너무 바빠서 다음 기회에 갈게. 너무 요즘에 바쁘게 살거든. 미안해. 다음에 보자. 친구와의 약속을 또 이제 조금 미루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머리 이제 탈모 관계로. 친구들 만나기도 굉장히 꺼려요. 숱이 없다 보니까 정말 나이 들어 보이고 거기에 좀 창피해서 친구들 만나기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제가 남들이 말할 때 아우 할머니 같다. 그리고 머리가 나다 말았냐. 정말로 스트레스 받죠. 정말 화면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이 공조팀에서 오늘 꼭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평소보다 더 조금 신경 써서 화면을 보셨던 것 같은데 뭔가 탈모의 원인이 되는 단서를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지원 선생님 어떠세요? 우선 표홍래 씨가 지금 60대 중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모 환자의 약 44%는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훨씬 더 두드러지게 여성 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표홍래 씨는 이미 이제 위험군인 거죠. 연령대로만 봐더라도. 네. 예. 아무래도 원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선생님.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생애 주기가 있듯이 모발 역시 성장 주기가 있습니다. 네. 두피에는 모낭이라고 하는 일종의 머리카락 공장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모낭 안에서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탈락기 이렇게 4단계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모발이 자라고 또 오래된 모발은 탈모가 되는 과정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때 노화나 스트레스, 환경 같은 요인으로 이 모발 성장 주기에 불균형이 생기면 휴지기가 성장기보다 더 길어져서 모발이 더 많이 빠지게 되고 결국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표홍래 씨 같은 경우에는 휴지기가 길어지면서 탈모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예방과 완화를 위한 핵심은 바로 휴지기가 길어지지 않고 또 모발이 두피에 붙어서 자라는 기간인 성장기를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표홍래 씨가 겪고 있는 이 증상이 중년 여성 탈모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완경 전까지는 난소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막 이렇게 뿜어줘요. 에스트로겐 자체가 탈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완경에 가까이 가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요. 왜냐면 난소가 기능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이제 탈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던 애들이 없어지니까 방패를 잃고 싸우는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탈모를 막을 방법이 없으면서 완경이 되면 급격하게 탈모가 진행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중년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또 탈모 증상이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표홍래 씨한테 또 다른 탈모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안영진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찾은 거는 표홍래 씨가 하고 있는 그 민간요법이에요. 이게 단서. 영상에서 두피에 막 미네랄 좋다고 막 아침 저녁으로 바르시고 두피 막 마사지 막 열심히 하고 막 하시던데 탈모에 이게 도움이 실제로 되는 걸 느낀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더 간지럽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셨던 이 민간요법이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게 모근을 더 자극해서 모발이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소품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두피와 모발의 모형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리의 이제 모근은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진피층과 표피층 사이에 걸쳐 있어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루트가 뭘까요?
혈액이요, 혈액. 그렇습니다. 예. 바로 혈액이에요. 이 모근은 오로지 혈액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홍래 씨가 지금 두피에 열심히 바르고 막 마사지를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겁니다.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안지수 선생님은 어떤 단서를 찾으셨나요? 제가 찾은 단서는 바로 쿨 샴푸법입니다. 이렇게 찬물로 머리를 감게 되면 세정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피지나 기름기가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질이나 두피 상태에 영향을 주고 결국 모낭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이지원 선생님은 어떤 단서를 좀 찾으셨을까요? 네, 이제 제가 찾은 단서는 바로 식단입니다. 식단이요? 네, 아까 표홍래 씨의 일상을 보니까 이제 식사를 거의 대충대충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생길 수 있고 이 영양 결핍은 곧 탈모의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나셨어요?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근거도 없고 심지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힘도 쭉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네요. 병원에서 검사한 표홍래 씨 현재 두피 상태 그리고 모발 상태인데 안지수 선생님 이거 어떤 상태인가요? 먼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모발 두께인데요. 예. 정상 모발의 두께는 0.075mm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표홍래 씨는 0.034mm세요. 절반이네요. 예, 매우 얇으신 편이죠. 오른쪽 사진은 모발의 밀도인데 정상 모발은 120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표홍래 씨는 현재 17개밖에 안 되세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아직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실제로 표홍래 씨처럼 갱년기 후에 심한 탈모를 겪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풍성한 모발을 되찾은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과연 이분이 탈모를 극복한 비결이 무엇일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일까요? 우리 표홍래 씨한테 희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극복을 하신 사례자이신가 본데요. 탈모를 극복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전데요. 탈모를 극복한 이하나입니다. 오, 예. 어유. 지금 뭐 풍성하시네요, 진짜. 머리카락이 왜 건강해요, 예. 보기에. 뭐 그거 운동하고 와서 힘들다고 그래. 그만해. 아유 더 해야지. 그만해. 아,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집에서 요거 하고 요거 뒤에 있는 거 이거 하고 이제 오면서 산책하면서 공원에 있는 그런 기계 같은 거 가끔가다 하고 땀나게 운동을 하고 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머리 빠지는 것도 덜 빠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상쾌하고. 에이구 그래 열심히 해. 잔소리하지 말고 운동이나 열심히 하세요. 근데 우리 아버님 보면은 왜 실내에서도 머리를 아니 모자를 안 벗으세요? 아, 사연이 있죠. 아, 여기 화낸데 내가 불 켜놓으면 더 화내죠. 한번 보여줄까요? 눈 부실 텐데. 괜찮아. 아, 우리 남편께서도 아이고. 네, 탈모가 있으시군요. 내 머리 다 뺏어갔어. 아, 아니 근데 지금 아내분이 표정이 워낙 좋고 굉장히 유쾌해 보이시잖아요. 40대는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살았었어요. 예. 근데 50대가 되면서 조금 머리가 빠지는 듯 싶었는데 어느 날 미장원을 갔더니 미장원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탈모가 오고 있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죠. 머리카락 횟수를 실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빠져갖고 손으로 이렇게 집으면 한 움큼씩 빠져서 정말 탈모가 왔구나. 근데 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앞머리가 휘잉하니 원형 탈모 같은 것이 오면서 막 화장하기도 싫고 얼굴 거울 쳐다보기가 아무튼 싫었어요. 이때는 진짜 많이 지금이랑 빠지셨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 예. 표홍래 씨랑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네요. 그죠? 예.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 두피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머리 마사지나 좀 해야 되겠다. 저거. 예. 두피 마사지. 저 정도는 자극이 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니까. 예. 적당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끝나고 나서나 또 외출하고 돌아와서 머리를 이렇게 빗으로 살살 빗겨주면 머리에 묻었던 노폐물도 떨어지고 해서 샴푸할 때도 좋아요. 일단 꼼꼼히 적시는군요, 머리카락에. 꼼꼼하게 길게 머리 감기, 오랫동안. 그래야 세정이 잘 되니까요. 감는 것보다 이제 헹굴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찬바람을 이용해서 드라이를 하는군요. 근데 사실 찬바람으로 말리면 잘 안 말라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예.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 네. 네. 차 한 잔 마시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언니, 예전에는 머리숱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많이-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풍성하고 이뻐요? 관리를 잘했지. 무슨 대체 관리를 어떻게 잘했어. 관리를 하신 거예요? 저도 요즘에 자꾸 머리가 빠지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머리 감을 때 머리 네. 많이 빠져? 빠져요. 탈모가 시작되는가 보다. 네. 나는 식단 조절을 하면서 그냥 뭐 단백질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머리 이렇게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좋다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막 다 알려주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많이 관리를 하셨군요. 정성을 들이시고. 또 제일 중요한 하나의 비법이 있는데 뭔데요? 알려줄까 말까? 알려주세요. 예쁘게 살자. 건강하게. 네. 내가 먹고 있는 건데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머리도 덜 빠지는 것 같고 네. 머릿결도 좋아지는 것 같고 부드러워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 저도 이거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게 먹어봐. 이거 기장 복합물인데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장 복합물이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그 아는 지인 동생분하고 자기의 비법이라고 그러면서 뭘 주셨는데 그게 기장 복합물. 네.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보거든요. 처음 저도 들어봤어요. 탈모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뭔가요? 기장 복합물이요? 이게 프랑스 중세 시대부터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 기장과 예. 세라마이드가 풍부한 밀, 이 두 가지 곡물에서 핵심 성분을 추출한 건데요. 특히 이제 기장 복합물에는 밀리아신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탈모를 예방하는 자연의 선물 이렇게 불리는 이 밀리아신은 이 모발이 나오는 그 뿌리 이걸 강화해 주는 것과 모발을 좀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두피에 오랫동안 좀 붙어 있게 도와준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이 밀리아신이 두피 예. 세포에 이제 보호막 역할을 해줘서 두피 이제 콜라겐 합성을 좀 촉진하고 네. 두피 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좀 도와준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밀리아신은 두피 세포의 염증 반응을 줄여서 염증에 의한 탈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먼저 두피를 가정한 모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발 주변에 염증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이대로라면 염증으로 인해서 모발이 손상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탈모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모발 주변에 기장복합물을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다 사라지는데요. 예, 염증이 사라지는 게 직접 보이시죠? 예. 와, 신기하네. 네. 이런 원리구나.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모발 세포에 기장 복합물을 투여했더니 염증 물질을 제거하게 도움을 주는 항산화 효소 유전자의 발현이 1.5배 이상 증가했고요. 또 염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인터루킨-6 수치도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모낭세포 성장 유전자는 그 발현이 1.5배 증가해서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밀리아신에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이요? 이렇게 좋은데 약점이 있다고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예. 그럼 바로 열하고 빛에 약하다는 거예요. 열과 빛이 약한 게 근데 무슨 문제가 될까요?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갔을 때 두피까지 일단 전달이 돼야 효과가 있는 건데 열이랑 빛에 약하면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기장 복합물에는 기장 말고도 또 다른 뭔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들었어요. 그 밀 추출물? 맞아요. 밀. 이 밀에는 글루코실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세라마이드는 이 피부의 장벽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일종의 시멘트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이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막 다 빠져나가게 되겠죠. 반면에 이 오염물질은 피부 속으로 더 잘 들어오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장벽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피부의 일종인 이 두피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두피를 탄력 있게 만들어줘서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뿐 아니라 이 글루코실 세라마이드가 밀리아신의 갑오빗이 돼서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안정성도 올라가고 신체 내에서 이제 파괴되지 않고 우리 몸에도 잘 흡수가 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장도 넣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장도 넣고 밀도 좀 같이 챙겨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뭐 아무리 모발이나 모근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도 흡수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있겠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근에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코인 티슈를 모발이라고 하고 아래 보이는 얇은 호스를 혈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장 복합물을 섭취하면 왼쪽은 혈액을 통해서 모근에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모근이 강화되고 또 모발이 잘 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모근이 약화되고 또 모발도 잘 자랄 수 없게 되는 거죠. 반대편에는 와, 금방 자랐어요. 튼튼하게. 자, 그럼 계속해서 이한화 씨의 모발 건강 비결 또 살펴보겠습니다. 곡물이 굉장히 많네요. 탈모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냥 흰쌀밥만 먹고 살았었는데 잡곡살을 먹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장, 검은콩하고 귀리하고 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잡곡밥, 건강 식단이네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잘 드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보, 식사합시다. 그래, 먹으러 와야지 또. 아유, 수고했네, 차려주느라고. 아, 찬찬히 들어갔다. 맛있어요? 식단이 참 안정적이고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김장김치 한 거니까. 단백질, 뭐 채소, 탄수화물, 지방까지. 우리 표홍래 씨는 이렇게 빵만 조금 드시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먹었어. 아, 많이 먹었다. 아유. 배불러요? 아, 배불러 이제. 배부르면 우리가 먹읍시다. 자, 나눠 드시네요.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기장 복합물인데요. 먹으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먹어보니까 머리도 덜 빠지는 것 같고 탄력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모발 상태 어떤지 병원을 한번 찾아보셨는데 또 많이 촘촘하네요. 예. 빼곡하시네요. 우리 이하나님은 한 3, 4년 전부터 시작된 탈모가 고민이셨던 분이신데요.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양제도 보충하시고 샴푸도 잘 쓰시고 하셔서 현재는 이제 같은 갱년기를 겪는 나이대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모발 굵기도 준수하시고 그 밀도도 괜찮으시고 건강하신 상태시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두피하고 모발이 건강한 모발이고 관리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엄청 기분이 좋네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잘하고 기장 복합물 더 열심히 먹으면서 탈모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예. 아유, 네. 걱정하고 가셨을 텐데 너무 다행입니다. 예. 우리 표홍래 씨보다는 이하나 씨가 조금 더 올바른 방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제 생활하고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예. 특히 기장 복합물 저도 빨리 먹어야겠어요. 네. 자, 그럼 기장복합물을 섭취하면은 정말 두피와 모발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탈모를 막으려면 핵심이 뭐다? 성장기요. 성장. 네, 성장기를 길게 끌고 가서 모발의 탈락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우리 모발의 성장 주기인데요. 예. 성장기에서 휴지기로 이동하면서 모발이 뿌리 내리고 있는 모낭이 점점 축소되는 게 보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저렇게 좁은 데서 자라니까 점점 얇아지나 봐요. 예. 네, 이 모낭은 머리카락을 생산하는 공장이자 또 머리카락이 잘 자라게 하는 집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이 모낭이 노화되고 좁아지면 영양분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모발이 얇아지면서 여성 탈모의 특징인 모발의 솜털화가 일어나는데 그때가 바로 휴지기, 즉 탈모 일보 직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때 딱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휴지기에 모발이 탈락하기 전에 빨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없으면 안 되죠. 예. 다행히 있습니다. 예. 기장복합물이 모발을 축소시키는 원인인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모낭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실제로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탈모를 유발한 쥐의 휴지기 모낭에 기장 복합물을 투여한 후에 모낭을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왼쪽의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쥐의 모낭을 보면 보라색이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런데 오른쪽의 기장 복합물을 투입한 쥐의 모낭은 보라색이 눈에 띄게 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세히 보니까요. 진짜 확실히 두껍고 건강해 보이네요. 예.
그뿐만 아니라 모발 성장 주기를 연장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요? 연구 결과 휴지기 탈모가 있는 여성에게 세라마이드가 포함된 기장 복합물을 84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보다 휴지기 모발이 2.83배 감소했고 예. 또 반대로 성장기 모발은 2.12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또 머리카락을 일부러 당겨보는 모발 당김 검사를 해봤는데요. 이 모발을 당겼을 때 역시 빠지는 모발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네. 질병에 맞서는 새로운 트렌드, 합동수사. 이제 더 이상 질병은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미제로 남을 질병은 없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끝까지 추적하는 메디칼 공조.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공조 팁은 올바른 샴푸법입니다. 머리를 감으실 때는 꼭 미온수로 감고 또 감고 난 뒤에는 선풍기나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꼭 찬바람으로 두피까지 빨리 건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원 선생님의 공조 팁은요? 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2개와 미지근한 물 혹은 사과를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또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꼭 균형 잡힌 식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영진 선생님은요? 두피 건강은 물론 모발 건강과 스트레스 해결까지 한 번에 챙겨라입니다. 탈모를 극복하신 이한화 씨처럼 기장복합물을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우리 표홍래 님도 모발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네. 살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 음식을 잘 갖춰 먹고 있어요. 실제로 모발의 굵기랑 머리 밀도를 측정해 봤을 때도 2주 전에 측정했을 때보다는 굵기도 좀 더 굵어진 모습들이 보였고 그리고 밀도도 물론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아직은 2주라는 시간 자체가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희망이 없었는데 오늘은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요. 앞으로 머리가 숱이 많아져서 많은 이들한테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자, 일명 신종 만성 질환이라고까지 불리죠. 탈모, 표홍래 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탈모 인구 1,000만 명 모두 꾸준하게 관리하면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죠, 선생님? 물론입니다. 예. 탈모 인구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탈모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제 머릿결이 건조해지고 자꾸 윤기가 떨어진다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군의 두피 건조 정도와 머리 광택 정도를 점수로 매긴 후에 기장 복합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그 결과 두피 건조가 78% 감소했고요. 머리카락 광택 점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 그랬잖아요. 네. 예, 머리도 있을 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저도 예. 이제 조금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있는 사람이 더 하다니까. 있을 때 잘 좀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장 복합물을 현명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또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기장 복합물은 기장과 밀에서 추출한 신소재인 만큼 예. 기장과 밀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해 주셔야 하겠고요. 네. 기장 복합물을 섭취하실 때는 일일 섭취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미질환 없는 질병이 없도록 다음 주에도 질병 추적은 계속됩니다. 메디컬 공조!
언제 풍성한 머리를 한번 가져볼까 네. 정말 기대를 하고 살아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next channel